자, 뭐냐면 등차수를 짝수항의 합과 홀수항의 합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인데 여기는 문제가 여기저기 많아. 1등급에도 2문제가 있고요. 너희 했던 고쟁이에도 있어요. 고쟁이 시리즈 마지막 문제. 어떤 상황이냐면 등차수율이니까 일단 직선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근데 항의 개수가 둘 중 하나지. 짝수개거나 홀수개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항의 개수가 주인공은 홀수개긴 하거든요. 항의 개수가 짝수개였다 생각해봐. 짝수개. 이렇게 올라가는 공차가 양수인 상황에서 여기가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여기가 A4, A5, A6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합의 비 있죠. 합의 비. 이 항들의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의 합의 비율을 보자고요. 홀수 번째 항의 합을 가서 보면 얘 등차 중앙 써먹으면 되잖아. 가운데 게 뭐야 이거는? 뭘로 봐봐. A1, A3, A5를 더하는 거죠. 가운데 게 A3이네. 그럼 A3이 몇 개 뜬다? 3개 뜬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A3이 3개가 뜬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의 두 번째 짝수의 합을 보시면 짝수의 합을 보시면 짝수항의 합 A2에다가 A4에다가 A6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3배의 A의 4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결국에 뭐가 나올 거다? 이건 당연한 거야. 사실 짝수 번째는 당연히 한 가운데에 있는 그 항들에 대해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얘가 출제가 되진 않죠. 당연하니까. 주인공은 항의 개수 홀수야. 항의 개수가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쭉 올라가면서 이번엔 A1부터 A2, 그 다음에 A3, A4 가운데 드러내고 A5, A6, A7까지 써보시면 항의 개수가 홀수개죠. 됐나요? 이 상태에서 뭘 볼 거냐면 첫 번째, 얘도 합의 비율을 볼 거예요. 첫 번째 합의 비를 보시면 합의 비, 얘는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 따로 볼게요. 짝수항들의 합, 짝수항의 합을 가서 보면 얘는 봐봐. 홀수개니까 어떤 특징이 있니? 평균에 해당하는 가운데가 똑같아요. 짝수항들의 합을 봐도 가운데가 얘고요. 홀수항의 합을 봐도 가운데가 얘야.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얘 뭐 나와요? A1에다가 A3에다가 A5에다가 A7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가운데 몇 배가 나온다? 4배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운데에 잘못 썼냐? 잘못 왜? 맞는데요? 4배? 영어를 잘못 썼구나. 짝수 홀수 잘못 썼구나. 홀수합을 해버렸네. A1, A3, A5, A 여러분, 이래서 수학 시험 전엔 자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미친놈인가? A2에 A4, A6, A8을 가서 보면 뭐야 이게? 잠깐만. 그래 A8이 없죠. 봐봐. 짝수 번째항이야. 그럼 이거 가운데 게 몇 개 나오니? 3개 나오죠. 그래서 3배의 A4다. 그 다음에 홀수항의 합을 가서 보시면 홀수항의 합은 A1에다가 A3, A5, A7 더하니까 몇 개 나오죠? 몇 개 나왔니 아까? 4개 나왔죠. 그래서 4배의 A4가 된다는 소리네. 그래서 얘 두 개의 항의 비율을 봐봐. 짝수항의 합의 비, 홀수항의 합의 비율을 보면 몇 대 몇이야? 3대 4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굳이 얘들아 전체 수열의 합을 몰라도 비율로 그냥 전체 항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봐봐.
일반화 시키면 요런 상황이죠. 일반화 시켜보시면 전체 항의 개수가 몇 개다? 홀수 개다. 뭐 2n 플러스 1개다 라고 예를 들어봐. 그러면 홀수가 몇 개가 있는 거죠? 홀수항이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고 짝수항이 n개가 있는 거야. 2개 더해서 2n 플러스 1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한 개 차이 나잖아. 이해됐나요? 확인됐니? 그럼 내가 전체 이 항의 합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를 굳이 모르더라도 얘 비율을만 알고 있으면 얘에다가 뭐 했을 때 뭐 n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 몇이다. 요것만 알면 전체는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짝수항의 합이랑 홀수항의 합의 비를 보면 우리가 뭐를 구할 수가 있다? 항의 개수의 비를 볼 수가 있다. 얘가 나타내는 게 곧 항의 개수의 비예요. 이해되셨나요? 짝수 번째 항 몇 개 나왔어? 짝수항 3개 나왔고 홀수항 4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로 항의 개수의 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는 이 짝수 번째 항이랑 홀수 번째 항을 내가 빼볼게요. 합의 차 짝수 항의 합의 차 홀수 항의 합의 차 그럼 생각해봐. A2, A4, A6이 짝수 A1, A3, A5, A7이 홀수야. 그러면은 짝수항의 합이랑 홀수항의 합을 빼버렸다 생각해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는 그냥 A 위를 빼자. 이렇게 빼버리면 앞에는 A1 그대로 나올 거고요. 여기는 이거 2개 빼면 뭐야? 공차죠. 여기도 공차죠. 여기도 공차죠. 그럼 몇 D 나와? 플러스 3D 나오네. 그럼 이건 뭐랑 똑같았다? A의 4랑 똑같았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항이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이랑 홀수 번째 항의 비율을 보시면 항의 개수의 비가 나올 거고 그냥 짝수 번째 항의 차랑 홀수 번째 항의 잘못 말했어. 짝수 번째 항이랑 홀수 번째 항들의 차를 보면 가운데 있는 항이 등장을 할 거다라는 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모르겠잖아. 예를 들어 뭐 1, 3, 5, 7, 9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합이 몇이에요? 전체 합은 25가 되겠네. 이해됐나? 그러면 짝수는 몇 개 있어? 짝수 번창 몇 개 있어요? 2개. 홀수 번창은 몇 개 있니? 3개 있죠. 그러면 비율로 그냥 구할 수가 있다고. 짝수 번째 항의 합은 결국에 합의 비랑 똑같으니까 25 곱하기 5분의 2 해버리면 얘가 결국에 뭐가 나오는 거야? 짝수 항의 합이 나올 거고 전체에다가 5분의 3을 해버리면 뭐가 나온다? 15가 나오는데 얘가 홀수 항의 합이 나온다.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봐. 지금 얘가 몇 대 몇이니? 10대 15죠. 이해됐나요? 얘가 10대 15인데 얘를 최대 약분해가지고 여기가 1차에 나게끔 만들어봐. 몇 대 몇이야? 2대 3이죠. 그러면 개수가 나오죠. 2개, 3개. 그래서 항의 개수의 비가 곧 홀수항, 짝수항, 합의 비로 나온다라는 거고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여기서 써먹으시면 돼요. 봐봐. 등차 수열 A1부터 33까지야. 그럼 누가 더 많니? 당연히 홀수 번째 더 많죠. 눈에 써져 있잖아. 1부터 33까지니까 짝수가 몇 개 있어? 16개 있고요. 홀수가 몇 개 있죠? 17개 있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평균이 17개니까.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부터 33번째 항까지 합이 궁금하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홀수 번째 항의 합이 170이다가 나와버렸잖아. 전체 이 수열의 합 이거 S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몇 분의 몇? 33분의 17을 하면 17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맞나요?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S는 170 곱하기 17분의 33이니까 뭐가 나온다? 330이 나온다 라고 바로 마무리를 지어줄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하나 더 써먹어 봅시다. 여기 얘 봐봐. 일단 전체의 넓이는 나왔어요.
전체 넓이는 몇이냐? 150인가요? 홀수 몇 개 있어? 8개 있죠. 짝수 몇 개 있어? 짝수 번째 7개 있나요? 이해됐나? 그럼 봐봐, 여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니 얘들아? 이 합이 홀수 번째 항의 합 아닐까? 이해됐나요? 근데 전체를 알잖아. 전체가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S야. 이 S라는 건 홀수 번째 항의 합이에요. 그러면 이 S라는 건 전체 150에서 몇 분의 몇? 15분의 8 해버리면 나온다는 소리네요. 그럼 이때는 80이네요. 맞나요?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뭘 말하는 거야? 짝수 번째 항의 합을 말하는 거니까 얘 계산하면 70이 나온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2개 빼면 몇 나온다? 10이 나옵니다 라고 그냥 써버리시면 된다고요. 되셨나요? 자, 7번 여기를 봐봅시다. 여기 공차가 양수고, 이게 근데 이거 요로 직접 막 답지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근데 요거 쓰면 좀 간단하거든요. 생각해봐. 공차가 양수야. 쭉 올라가는 수열인데 항의 개수가 K개인 등차 수열 AN에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24고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21이래. 그러면 당연히 K가 얘를 봤을 때 일단 홀수 번째 항이 많겠니? 짝수 번째 항이 많겠니? 홀수가 더 많겠지. 홀수 항의 합이 더 어떻게 되니까? 크니까. 근데 홀수 항의 합이 지금 24고요. 24고 짝수 항의 합이 몇이야? 21이네. 그러면 얘 나눠버리면 몇 나오니? 8대 7이야. 이해돼? 지금 현재 1 차이 나죠? 아까 봐봐, 위에 이렇게 나왔는데 짝수항의 합, 홀수항의 합 나왔는데 1 차이 나게끔 약분해버렸어. 그럼 이거 2개 더한 거 자체가 전체 항의 개수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겠지. 비율이, 얘가 비율인데 1 차이 났으면 얘가 곧 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2개 홀수항의 합, 짝수항의 합의 비율은 곧 항의 개수의 비랑 똑같다 했잖아. 근데 얘가 1 차이 나게끔 약분해버렸어. 그럼 이거 2개 더하는 것 자체가 전체 항이란 소리예요. 그럼 K가 몇이라는 소리야? 15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15가 바로 어떻게 돼버린다? 떠버린다. 그럼 K가 15인 걸 알았다라는 소리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 뭐 있었어 얘들아? 아까 항의 차라는 건 뭘 나타낸다? 가운데 있는 항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거 2개 빼봐. 몇 나와? 3 나오지. 그러면 이 수열은 가운데 있는 항이 3인 거야. 그럼 A의 8이 3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확인됐나? 그래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여기에서 항의 차는 가운데 있는 항을 나타낸다 했잖아. 뺐더니 3이 나왔어.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인 8번째 항이 3이 나왔다라는 걸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게 A의 6이라는 건 A의 8에서 2D를 뺀 거예요. 얘가 0 이하래. 그러면 D 자체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죠? 맞나요? 이때 K의 최소값이니까 공차가 최대한 작은 걸 잡아줘야 돼서 D가 몇이라고 나와버린다? 2분의 3이라고 떠버린다 이 소리야.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K가 15니까 A15의 최소값 물어보는 거고, A15라는 건 이 알고 있는 걸로 연결시켜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 A8에다가 몇 D? 7D를 더하면 되겠네요. A의 15라는 건 A8에다가 7D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3에다가 2분의 21을 더하면 됩니까? 그러면 2분의 27이 답이다 라고 그냥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항의 합의 비는 항의 개수의 비. 근데 그 항의 개수의 비를 1차에 나게끔 약분해버리면 당연히 2개 더했을 때 전체 항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항의 차는 가운데 있는 항을 알려주는 거니까 가운데 항 가지고 그냥 쭉쭉 연결시켜서 풀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얘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나온 성질들이야. 아시겠죠? 소수의 수열은 증명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봐봐. 당연히 써도 된다 생각하거든.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교육 과정이잖아. 그냥 덧셈 뺄셈이야. 그러잖아. 더하기 빼기는 매우니 난 그냥 써도 된다 생각해. 증명을 해야 되냐고? 시간 남으면 증명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 하면 진짜 일단 안 할 건데. 일단 뭐 증명 어느 정도 하자라는 생각은 하시는데 없으면 굳이 안 하시고 선생님 뭐라 하시면 덧셈 뺄셈 뭐 하면 안 된가요? 라고 하세요. 덧셈 뺄셈도 증명해야 되나요? 5 빼기 3 할 때마다 증명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좀 싸가지 없냐? 그냥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뺄셈인데 이러세요. 증명은 그냥 난 사실 증명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뺄셈이고 합이니까. 시간 남으면 쓰시고. 자 봅시다 이제. 여기서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야. 항상 진짜지. 맞나? 맞나요? 자 보세요 여기. 아마 이 내용은 내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천천히 할게요. 봐봐. 저번 시간에 기본적인 건 했잖아. 뭐 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써보시면 n에 대한 2차 식으로 등장을 하실 건데 상수항이 0인 상태다. 그럼 얘를 함수로 나타내면 얘를 결국 2차 함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우리 입장인데 얘를 이제 함수로 표현할 때는 절편 상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함수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보시면 이 합의 대칭축이잖아. 대칭축 있죠. 2차 함수의 대칭축. 그럼 얘는 당연히 합의 최대치수랑 연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2차 함수에서 축이 최대가 될 때 x고 최소가 될 때 x니까 수열을 2차 함수로 나타냈다면 대칭축은 누구랑 연관이 있다? 합의 최대 최소랑 합의 최대 최소랑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거 있잖아. 그런 거 구하는 순간 많죠. AN이 처음으로 플러스가 되고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체크하는 거 봐봐. AN이 처음으로 최초로 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는 그 지점을 우리는 SN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때 써먹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 뭔지 기억나니? 이거야. 기울기야 기울기. 곡선에서의 기울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두 점 x 증가랑 빼기 y 증가랑 하시면 그게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를 가서 보시면 네 번째는 x 절편에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 x 절편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에 s의 n이 0인 지점이야 얘들아. 그렇지? n 절편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x 절편에 해당하는 곳을 봐봐. 그러면 sn을 2차 함수로 나타냈으니까 절편에서는 sn이 0이 나오지 않겠니? 그럼 아까 생각했던 거 저희 처음 배웠던 거 뭐 있어? sn이 0이라는 건 합이 0인 거예요. 합이 0이면 평균이 0이야. 그래서 얘를 보면 평균이 0인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를 이제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봅시다. 봐봐. 크게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 당연히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블록 나오고 위로 블록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봐봐. 일단 공차가 양수인 걸 가서 보면 공차가 양수인 거 그럼 얘는 일단 어디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기억나? 여기에 뭐 하면 2배 나와? 뭐라 얘기한 거야? 뭐 여기에 뭐 하면 2배 나와? 아니야 말이 이상해. 여기에 2배 하면 뭐 나와? 이게 맞죠? 여기에 2배 하면 뭐 나오니? 공차 나오죠? 공차가 양수면 여기도 플러스겠네. 이해된가? 근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 문제 시험 보다 보면 잠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나처럼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서 이 2배였나? 2분의 1배였나? 라고 이제 궁금하시면 너희 그 SN을 쭉 써보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분의 D의 N제곱 이런 상황이잖아. 합을 써보시면 공차 절반 쪼갠 형태라고. 오케이?
아니면 살짝 미분해봐도 돼. 미분하는 거. 과 있다. 하지마 미분. 2분의 t니까 곱하기 2 하면 뭐 나온다? 공차 나온다. 얘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공차가 양수면 그래서 내가 하고자 말은 아래로 블록이었다고. 부호는 안 변하니까. 그래서 얘가 딱 두 가지야. 얘는 안 나와 잘. 왜 안 나와? 의미가 없어. 재미가 없잖아. 부호가 안 바뀌어. SN이. 근데 얘는 의미가 있지. 부호가 바뀌어. 마이너스에 딱 플러스. 그러니까 의미가 의미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면서 첫 번째 양이 양수인 경우도 있긴 한데 공차가 양수면서 여기 첫 번째 양일 때 첫 번째 양이 음수인 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으로서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위로 블록. 공차가 음수겠죠. 공차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얘는 잘 안 나와. 의미가 없거든. 항상 음수야. 근데 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나온 애는 의미가 있다. 공차가 음수면서 첫 번째 양이 양수가 나오는 얘는 의미가 있으니까 얘들의 주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 거다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얘 가서 보시면 얘를 보면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이네. 그려볼게요. 천천히 해석합시다.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여기가 N축이야 얘들아. N축. 어떻게 이제 관찰하는지 연습하자는 거야. 위로 블록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 물론 이런 경우는 많아. 얘는 축 자체가 지금 4.5로 나오잖아. 근데 축 자체가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물론 많아 그런 경우들은. 하지만 걔들은 이제 너희가 당연히 이걸 할 줄 알면 그것도 할 줄 아니까 이 상태에서 SN을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4.5야. 수열의 합이 지금 이차함수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는 A1, A1까지의 합, S1이니까 여기는 두 번째 한까지의 합, 여기는 세 번째 한까지의 합, 여기는 네 번째 한까지의 합이겠네? 4.5가 축이니까 어차피 4.5는 정의역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얘랑 대칭인 상태로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얘랑 대칭인 상태로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얘도 얘랑 대칭인 상태로 여기로 들어가고 얘도 얘랑 대칭인 상태로 여기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너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크게 두 가지야. 등차수열 합에서 어디랑 어디? 축이랑 절편이에요.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겠네. 먼저 가서 볼까요? 봐봐. 여기가 얘들아 S4지 맞아? 그 다음 여기가 S5야 맞니? 아까 내가 위에서 말했던 요거 생각 기억나? 평균 변화율 AN이 최초로 뿔마 0이 되는 지점을 기울기로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요거야. 봐봐요. 요걸로 봅시다. 여기가 얘들아 Sn-1이었어요. 여기가 Sn이었어요. 이해된가요? 그러면 Sn 빼기 S의 n-1 밑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누가 들어가겠니? 여기는 n,sn인 거고 여기는 n-1,sn-1이겠지? 이해됐나? x 증가량 써보잖아? 어차피 1이야. n 빼기 n-1이라서 생략하셔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봐봐.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 당연히 뭐야? an이죠. 어차피 1은 공짜로 나와요. 한 칸 차이니까. 이해되셨나?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 자체가 an의 부호가 된다는 소리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처음에 헷갈릴 수도 있어. 봐봐. 다시 해줄게. 숫자로 할게. 숫자로. 봐봐. SN을 가지고 AN의 이제 뿔마 0의 정도로 보자는 소리잖아. 여기가 뭐 네 번째 항이었으면 S4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 4,S4 아닐까요? 여기가 이제 S5라고 쓰면 이거 한 칸 차이니까 써먹는 거야. 그래야 밑에 X 변화율이 1 나오니까. 여기는 5,S5야. 평균 변화율은 이거 두 개 기울기잖아. 기울기 가서 보시면 5 빼기 4분의 S의 5 빼기 S4거든. 어차피 분모는 1이잖아요. 분자 봤더니 S5 빼기 S4면 A5가 나와. 무조건. 그죠? 이해됐나? 그니까 요거 평균 변화율이 곧
A5의 부호가 된다고. 이걸로 부호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방금 그림에서 가서 보시면 얘는 한 칸 차이인데 대칭이지.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 거야. 두 개 평균 변화율이 무조건 뭐야? 0이지.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봐도 되긴 한데 한 칸 차이, 원래 보편적으로는 한 칸 차이 때 보는 거잖아. 얘는 0이니까 가능해. 이렇게 봐도. 근데 봐봐, 얘는 얘랑 한 칸 차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보면 평균 변화를 봐봐, 0이죠. 그러면 결국에 S5 빼기 S4가 0인 거야. 그럼 이걸 보자마자 뭐가 0이다? A5가 0이다 라는 게 그냥 평균 변화율로도 등장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써드릴게. 다시 봐봐. 얘는 N,S5고요 N,S4예요. 야, 4, 줘. 왜 N컴마나 있냐 계속. 아, 미안해. 마탱이 가있어. 4,S4 5,S5죠. 그럼 두 개 사이 기울기 보면 어차피 0인 건 알잖아. 대칭이니까. 그죠? 그러면 왜 대칭인지 알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얘 사이의 평균 변화를 보시면 0이야. 걔가 S5 빼기 S4랑 똑같은 거고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S5니까 아, 5가 다섯 번째 항이 0이구나. 이거를 그냥 바로 한 큐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관찰해야 될 곳은 어디다? 축에서 관찰 끝났으니까 여기야, 여기. 됐나? 그럼 봐봐. 여기 몇이야, 절편? 9지. S9가 0이야,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이 0이야. 맞아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평균이 0이다. 가운데 있는 항 다섯 번째가 0이다라는 게 여기서도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절편으로도 가운데 항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위에 보이는 기울기로도 가운데 항을 확인할 수도 있네. 얘는 하다 보니 가운데 항이 나온 건데 보통은 그냥 가운데 항이 아니라 몇 번째 항이 플러스고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고 이거 보는 걸로 이제 활용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은 언제 플러스가 되고 언제 마이너스가 되는지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연습을 해야 돼. 등차수열을 진짜 막 숫자로 넣어가지고 막 몇 칸이당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예를 들어 봐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 축이 대칭이 아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확인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 뭐 예를 들어 A1, A2, A3, A4, A5지. 너희 봤지만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인 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야.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등차수열에서. 맞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A2 몇이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S네요. 미안, S야. A가 아니야. S야. S1, S2, S3, S4, S5야? A2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A3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A4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A4에서 처음으로 양수 나온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지점을 기울기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방금 그 이유 때문에 한 칸 차이 봤을 때는 분자가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어요. 분모끼리 보면 일반항 떠버리니까 그걸로 언제 처음으로 양수 나오고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 봅시다. 뭐야, 왜 없어? 여기 있네요. 할 수 있을까? 이거 그지 못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2n,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너 이제 이건 알잖아. 얘는 보자마자 첫 번째 항부터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얘는 뭐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걔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거잖아. AN은 SM 빼기 SM-1이거든요. 내가 여기에다가 원래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n에다가 얘를 집어 넣어볼게. 그러면 A1은 S1 빼기 S0이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봐봐. 만약에 S0이 0이었잖아? A1하고 S1 똑같아. 그러니까 S0이 0이면 그냥 첫 번째부터 등차수열로 퉁치셔도 돼요. 0 집어넣어봐. 0이잖아.
그냥 등차수열 합인 거야. 첫 번째부터. 0 집어도 막 1이지.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 첫 번째부터 아니에요. 두 번째부터 보면 돼. 봐봐. 얘 먼저 일반항 잡아보면 실제로 Sn 빼기 Sn-1을 하진 않잖아. 공차 몇이야? 공차 몇이야? 왜 그래 또? 공차 몇이야? 공차 몇이야? 공차 몇이야? 어? 2 헷갈리면 미분해라. 헷갈리면 미분해라. 오케이? 2절 2n 그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 뭐 해주시면 될까? 왜 그래 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형태 맞춰주면 되지. 논리적으로도 생각해봐. 봐봐 얘들아. 이 형태잖아. S2라고 A1이야. 어떤 식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는 거 뭘 나타내는 거야? 개수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일 나오지. 그럼 이 상태에서 1 집어넣었을 때 마일 나오려면 뒤에 마3 들어가야 돼. 방이 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SN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SN 빼기 SN- 직접 해야겠네 라고 해서 하시면 괜찮아. 그것도 나오긴 해. 근데 귀찮잖아. 얘는 그냥 봐봐 0 집어넣어봐. S0이랑 S0이 0이 아니지. 그럼 첫 번째부터 등차수열 아니야. 첫 번째 따로 쓰셔야 되고 두 번째부터 등차수열이에요. 이해됐나요? 근데 어차피 내가 두 번째부터 쓸 거면 그냥 이거 생략하고 쓰셔도 돼. A1은 따로 쓰면 되잖아. n이 1일 때를 보면 봐봐. 이런 단계겠지. S0을 봤는데 0이 안 나왔어. 그럼 첫 번째부터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S2라고 A1이 똑같다. 여기에 의존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1 집어넣으시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옵니까? 맞아요? 0 나오냐? 맞냐? 0 나오죠? 확인되십니까? 0이죠? 두 번째부터 등차수열이야. 근데 이거 등차수열식 쓸 때는 그냥 이거 1 무시하고 이거 두 개로 퉁치셔도 된다고. 얘 공차가 몇? 2 1 집어넣으면 마일 나오니까 마일 나오게끔 마이너스 몇으로 하시면 돼? 3으로 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수열은 첫 번째부터 등차수열이었지만 이 수열은 두 번째부터 등차수열이야. 이해되니? 근데 봐봐 이거 왜 생략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라고 하신다면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프로 해석 충분히 됩니다. 봐봐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자세히 그려야 돼. 제가 별로 좋아하는 상황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거 그려봐. 요거 그림 어떻게 그려지죠? 0, 2 0 제발 그래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여기가 2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를 그려볼게. 얘는 0일 때 몇 나와? 1 나오지. 이렇게 나오죠. 2 집어넣었을 때 얘는 몇 나와? 1 나오지. 이렇게 나오니?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평행 이동된 형태일 거 아니야? 뭐라고? 왜 접해? 접하네? 그래 미친놈인가? 1 이렇게 나오니? 맞잖아? 그죠? 여러분 왜 그러세요? 언제 그렇게 예술가 있어?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가잖아. 그죠? 생각해봐. 봐봐 여기 1이야. 나 지금 이차함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수열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아니 왜 갑자기 1을 지우고 봐도 됩니까? 라고 궁금할 수도 있어서 설명하는 거야. 굳이 이거 설명 안 듣고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봐봐 얘는 지금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함수고요. 수열이고요. 초록색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야. 1 지우고 퉁쳐도 되는 이유는 보세요. 첫 번째 항일 때는 두 개가 다르거든. 얘는 0 나오고 얘는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지?
첫 번째 항은 달라 서로가.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어차피 똑같아. 왜 그러겠니? 아까 A 구할 때는 뭘로 구해도 된다 했어? 평균 변화율로 구해도 된다 했죠. S2 빼기 S1 하면 A2야. S2 빼기 S1 하면 A2야. 근데 이 두 개는 평행 이동된 애들이야. 여기 숫자는 평행 이동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얘 기울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여기 A3을 봐도 여기 A3 여기 A3이겠지 기울기가. 근데 어차피 평행 이동 됐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째부터 써먹으려면 그냥 이거 생략하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다고요. 첫 번째만 잘 드러내시면 된다고. 왜냐면 얘가 평행 이동이라는 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 번째부터 쓰려면 여기 생략하고 그냥 쓰시면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준 잡고 요걸 해야 돼. 이게 진짜야 사실. 이게 진짜 이게 별미야. 어? 아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내일 할게. 이게 백미야. 사실 이걸 좀 잘해야 돼요. 이게 진짜야 이거. 이 마지막 등차절 마지막 내용. 요거는 꽤나 걸리기 때문에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